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오디오북 가자 가자 냇물로 노정희 답답해. 청거북 초롱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래? 아람이와 다름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지요. 여긴 너무 좁다고. 난 원래 냇물에서 헤엄치며 신나게 돌아다녔단 말이야. 초롱이는 좁은 수족관에서 청거북 3마리가 복닥거리는 것이 갑갑했어요. 냇물은 어떤 곳이야? 아람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초롱이에게 물었지요. 초롱이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대답했어요. 저기 하늘에 구름 보이지? 그 아래에 흐르는 물이 있어. 물은 깊어서 헤엄치기 좋고 수초 냄새가 기분을 좋게 해줘. 그곳엔 송사리도 많아. 돌 밑에 숨어 있거나 떼를 지어 몰려다니기도 해. 송사리가 뭐야? 다름이도 눈을 반짝거리면서 물었어요. 송사리는 작은 물고기야. 쫓아가서 잡아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할머니가 주는 작은 알갱이처럼 생긴 먹이는 송사리 맛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초롱이는 입맛을 다시며 대답했어요. 아람이와 다름이는 냇물이란 곳이 너무 궁금해서 초롱이에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초롱아, 그렇게 좋은 곳을 두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엊그제 냇가 바위 위에서 몸을 말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날 보고는 소쿠리에 넣어서 데려온 거야. 근데 여기엔 작은 돌이 2개만 있고 물은 너무 얕아서 헤엄칠 수 없어. 물에서 퀴퀴한 냄새까지 나서 머리도 아파. 초롱이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초롱이 말을 듣자 아람이와 다름이는 냇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초롱아, 나도 냇물에 가보고 싶다. 여기서 멀어? 아람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리 멀진 않아. 할머니가 데려올 때 소쿠리 틈새로 봤거든. 길 하나만 건너면 돼. 지금도 희미하게 냇물 냄새가 나고 있어. 너무 가고 싶다. 아람이와 다름이는 태어나서부터 쭉 수족관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초롱이가 이야기해주는 냇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초롱아, 송사리 먹어보고 싶어. 다름이가 말했어요. 나도. 흐르는 냇물에서 마음껏 헤엄도 쳐보고 싶다. 아람이도 답답한 수족관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에 가늘고 긴 구름이 보였어요. 그때 초롱이가 말했어요. 저기 흰 구름 보이지? 구름 모양이 꼭 송사리처럼 생겼어. 그때부터 아람이는 매일 꿈을 꾸었어요. 희고 가늘고 긴 송사리를 잡으면서 헤엄치는 꿈을. 그런데 며칠 후 다름이의 2눈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얘들아,
나 눈이 너무 따갑고 아파. 앞이 안 보여. 어떡하지? 난 피부가 따끔따끔해. 아람이가 대답했어요. 나도 배가 살살 아파. 꾸르륵 소리도 나고. 초롱이도 말했어요. 앞을 못 보게 된 다름이는 먹이를 찾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초롱이와 아람이는 안타까워서 다름이 앞으로 먹이를 밀어주었지요. 그래도 다름이는 먹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다름이는 시름시름 앓았어요. 얼마 후 다름이는 도리에서 힘없이 굴러 자작자작해진 물에 빠지면서 배가 위로 보이게 뒤집혔어요. 아람이가 다름이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초롱이가 다름이를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숨쉬지 않는 다름이를 보고 둘은 너무 놀라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다름아! 할머니가 수족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뒤집어져 있던 다름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죠. 다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할머니는 쯧쯧 혀를 찼어요. 아이고, 얼른 물을 갈아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다름아. 그러고는 마당으로 수족관을 들고 나갔어요. 할머니는 마당 수도가에 기우뚱하게 수족관을 걸쳐놓고 축 처진 다름이를 들고 마당 한 귀퉁이로 갔어요. 그때 살살 흔들리던 수족관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초롱이와 아람이는 수족관 물에 휩쓸려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지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둘은 급류타기를 한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초롱이가 정신을 차리고 아람이에게 말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냇물로 가자. 그래, 가자, 초롱아. 다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할머니가 있는 반대쪽 수풀을 향해 초롱이와 아람이는 재빠르게 기어갔어요. 초롱이는 냇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리가 튼튼해서 아람이보다 먼저 수풀에 도착했죠. 아람아, 그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 수풀 속에서 초롱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허둥지둥하면서 아람이는 자꾸 넘어졌죠. 앞발과 뒷발이 박자가 맞지 않았거든요. 간신히 아람이는 수풀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람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고개를 돌려 마당을 보았어요. 마당 한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던 할머니의 오른발 옆에는 호미가 놓여있고 그 앞에 구덩이가 움푹 파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름이를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어 다독다독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람이는 울먹거렸어요. 다름아,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쉬어. 그러고서 초롱이와 아람이는 눈물을 머금고 수풀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아람이는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지요. 초롱아, 우리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기억하는 냄새가 있는 쪽으로 가는 중이야. 냇물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 아람아, 힘내자. 초롱이는 침착하게 대답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갔어요. 길에는 돌멩이가 많아서 울퉁불퉁했고요. 그래서 배 쪽에서 북북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숲풀 안에는 작고 거칠거칠한 돌과 뾰족한 나뭇가지들도 많았어요. 수족관에서만 살아온 아람이는 피부가 약해서 발바닥, 다리, 머리가 찔리고 긁혀 따끔거렸어요. 게다가 아침 일찍 수족관을 탈출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무척 고팠어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람이는 앞서가던 초롱이에게 말했어요. 해가 지면 캄캄해져. 그럼 길이 보이지 않아. 우린 지금 서둘러야 해. 초롱이가 뒤돌아보면서 대답했어요. 아람이는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때 초롱이가 나뭇잎을 보더니 속삭였어요. 저기 나뭇잎 뒤에 귀뚜라미가 있다. 저건 내가 살던 냇가 풀숲에서 잡아먹었던 거야. 꽉 깨물면 즙이 나오는데 엄청 고소해. 쉿, 조용히 따라와. 초롱이가 살금살금 나뭇잎 뒤로 가서 귀뚜라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란 귀뚜라미가 휙 달아났어요. 아, 놓쳤네. 초롱이가 아쉬워하며 고개를 돌리자 바로 앞에 보이는 나뭇잎에 꼬물꼬물 움직이는 나비애벌레가 여러 마리 보였어요. 초롱이는 아무 말 없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단번에 꽉 깨물었어요. 아람이도 초롱이처럼 애벌레를 한 입에 물고는 오물오물 씹었지요. 달큼한 즙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둘은 나뭇잎에 붙어있던 애벌레를 2마리씩 사이좋게 나눠 먹고 힘이 나서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뭇잎들 틈새로 비추는 햇빛은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발자국처럼 보였어요. 상큼한 풀 향기를 맡으니 아람이는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숲을 흙에서 나는 냄새는 할머니 집의 구수한 것과 달랐지요. 숲을 흙에선 산뜻한 냄새가 났거든요. 아람이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구경하느라 기어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초롱이는 아람이를 재촉했어요. 서둘러야 해. 구경은 다음에 하고 얼른 가자. 알겠어. 아람이는 대답은 잘했는데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조금 더 가다가 아람이가 초롱이를 불렀어요. 초롱아, 여기에 물이 있어. 물!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앞만 보고 가던 초롱이는 미처 보지 못했지요.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거든요. 물장구가 너무 치고 싶었던 아람이는 웅덩이를 보자마자 신나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초롱이도 몸이 말라서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어 헤엄을 치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잠깐만, 물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봐. 초롱이가 아람이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웅덩이 물이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지린내 비슷한 냄새도 나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벌레들도 많았어요.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처럼 보였어요. 아람아, 조금만 더 가면
냇물이니까 그냥 가자. 이 물은 너무 더러워 보여.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기 때문에 썩었을 거야. 맞다. 다름이가 눈병이 났던 것도 수족관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야. 둘은 헤엄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다시 숲을 헤치면서 나아갔어요. 드디어 숲을 밖으로 나왔어요. 환한 빛에 초롱이와 아람이는 눈이 부셨어요. 눈앞에는 금빛 길이 펼쳐져 있었고요. 아람아, 이 길만 건너면 냇물이야. 수족관 물이랑 냄새가 다르지? 응, 초롱아. 얼른 가자. 흐르는 물을 빨리 보고 싶어. 아람이는 발바닥에 닿는 반짝이는 황금빛 흙이 보드랍게 느껴졌지만 조금 따갑다고 생각했어요. 살랑대며 불어오는 바람에서 이끼 냄새도 나는 것 같았어요. 길을 다 건너자 아람이 눈앞에는 처음 보는 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여러 모양의 바위가 나란히 놓여 있고 냇물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어요. 아람이는 가슴이 탁 트였어요. 수족관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니 기분도 좋아졌고요. 하지만 함께 오지 못한 다름이 생각에 울컥했어요. 하늘에서 다름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초롱이와 아람이가 냇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잿빛 외가리가 나타나서 길을 막아섰어요. 이것들 봐라. 여긴 내 구역인데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외가리는 가늘고 긴 다리로 아람이를 툭툭 찼어요. 아람이는 이렇게 큰 새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외가리가 째려보는 눈도 너무 무서웠고요. 초롱이가 소리쳤어요. 아람아, 얼른 숨어. 아람이는 재빠르게 딱딱한 몸통 속으로 네 다리와 머리를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외가리가 초롱이에게 다가가 부리로 콕콕 찍었어요. 초롱이도 잽싸게 돌틈으로 숨어버렸죠. 외가리는 다시 아람이에게 와서 등껍데기를 부리로 마구 쪼아댔어요. 아람이는 너무 두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돌틈에 숨어서 지켜보던 초롱이가 살금살금 외가리에게 다가가 발을 꽉 깨물었어요. 외가리는 화들짝 놀라며 발을 빼내려고 했어요. 초롱이가 어찌나 꽉 깨물었던지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외가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발을 뺄 수는 없었어요. 원래 초롱이에겐 이빨이 없어요. 새부리처럼 생긴 주둥이로 먹이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때 아람이도 머리를 쏙 내밀고 바로 옆에 놓여있던 뾰족한 나뭇가지를 물어서 외가리 발등을 마구 찔렀어요. 외가리가 왁왁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러댔죠. 발 좀 놔줘. 아파. 아프다고. 또 우리를 괴롭힐 거야? 아람이가 외가리를 다그쳤어요. 아니야. 이제 너희를 절대로 괴롭히지 않을게. 정말로. 그러자 초롱이는 입을 벌려 외가리의 발을 놓아주었어요. 아람이도 찌르던 나뭇가지를 버렸고요. 살았다.
외가리는 한숨 돌리고 큰 날개를 펼쳐 냇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날아갔어요. 아람이와 초롱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죠. 둘은 서로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둘 다 괜찮았어요. 아람아, 해 저물기 전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지? 나도 내가 함께 와준 덕분에 힘내서 올 수 있었어. 아람이도 초롱이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초롱아, 이렇게 멋진 곳으로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다름이가 같이 오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 우리가 다름이 목까지 잘 산다면 다름이도 하늘에서 분명 좋아할 거야. 그래, 초롱아. 다름이 목까지. 우리 이제 냇물에서 시원하게 헤엄쳐 볼까? 아람아, 물속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먹이도 많이 있어. 그래? 냇물로 들어가자. 아람이와 초롱이는 서로에게 눈을 찡긋했어요.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냇물 속으로 퐁당 뛰어들었어요. 노을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이 동화는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용인중앙도서관이 협력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